몸만 나가. 당장 짐 싸서 나가란 말이야. 65세 박상호가 거실 한복판에서 고함을 질렀다. 손에는 구겨진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38년을 함께 살았는데. 60세 이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상호는 코웃음을 쳤다. 38년? 그래, 38년 동안 내가 뭘 했는데? 집에서 드라마나 보고 빈둥거리기만 했잖아. 아침에 일어나 보면 머리는 부스스, 옷은 늘어진 티셔츠에 똥꼬 바지. 그 꼴 보기가 이제 역겹단 말이야. 여보, 닥쳐. 나 이제 제2의 인생 살 거야. 젊고 예쁜 사람이랑 말이야. 넌 이 집에서 나가. 4명의 집이니까 너는 한 푼도 못 받아.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화려한 붉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들어섰다. 오빠 늦어서 미안해. 오늘 댄스 레슨이 길어졌어. 38세 진아였다. 연희보다 22살이나 어린 댄스 강사. 연희는 그제야 모든 걸 깨달았다. 남편이 요 몇 달간 사교 댄스에 미쳐 있던 이유. 밤마다 늦게 들어오던 이유. 그리고 자신을 점점 더 귀찮아하던 이유. 아줌마, 이제 나가주실 거죠? 우리 오빠가 저랑 새 출발하기로 했거든요. 진아가 연희를 향해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도대체 38년 결혼 생활을 한순간에 박살낸 남편의 정체는 뭘까요? 몸만 나가라던 남편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그리고 빈둥대기만 했다던 아내의 숨겨진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기가 막힌 사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이쏘입니다. 지금 어디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안부 인사드릴게요. 댓글 기다릴게요. 그럼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일이 시작된 건 6개월 전이었습니다. 박상호는 대기업 과장으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38년간 다닌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2억 원. 적지 않은 돈이었죠. 퇴직 당일 상호는 들뜬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그런데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에는 아내 연희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노트북을 보고 있었죠. 머리는 부스스했고 입고 있는 회색 티셔츠는 늘어나 있었습니다. 아, 오셨어요? 저녁은 냉장고에 있어요. 데워 드세요. 연희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상호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38년 만에 퇴직한 날인데 아내는 현관까지 나와 맞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누워 드라마나 보고 있을 뿐이었죠. 알았어. 상호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밥이 담긴 그릇이 랩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저녁. 퇴직한 남편을 위한 특별한 음식은 없었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데 연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보며 키득키득 웃고 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어? 상호가 물었지만 연희는 대충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웃긴 장면이 나와서요. 상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고 달라질 것도 없으니까요. 38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상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이제 매일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지만 집에서 무얼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여보, 내일부터 뭐 할까? 글쎄요. 취미 생활 같은 거 하시면 어때요? 등산이나 낚시? 연희는 여전히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상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 38년 차. 이제 대화도 형식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상호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나눠주는 전단지를 받았습니다. 시니어 사교 댄스 클래스 무료 체험 수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교 댄스라. 상호는 한 번도 춤을 춰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상호는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댄스 스튜디오에는 이미 10여 명의 시니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60대였고 여자가 많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죠?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호가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붉은색 원피스, 완벽한 몸매, 화려한 화장, 그리고 환하게 웃는 얼굴. 저는 이 클래스를 담당하는 진아라고 해요. 댄스 강사예요. 진아였습니다. 38세, 연희보다 22살이나 어렸습니다. 상호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렇게 젊고 예쁜 여자를 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는 늘 늘어진 옷을 입고 빈둥거리는 아내만 보다가 이런 화려한 여자를 보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기본 스텝부터 배워볼까요? 남자분들은 리드를 하셔야 하니까 집중해 주세요. 진아의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왈츠 기본 스텝.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진아가 친절하게 손을 잡고 알려줬습니다. 오빠, 발을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네, 잘하시네요. 오빠. 진아는 상호를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상호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38살 여자에게 오빠 소리를 듣다니.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1시간의 수업이 끝나고 상호는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오랜만에 몸을 움직여서 힘들었지만 동시에 상쾌했습니다. 오빠, 오늘 첫 수업인데 너무 잘하셨어요. 센스가 있으시네요. 진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호는 헤헤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춤 소질이 있나 봐. 네, 다음 주에도 꼭 오세요. 제가 더 멋진 스텝 알려드릴게요. 진아의 말에 상호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상호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날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연희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회색 티셔츠에 부스스한 머리. 다녀왔어요. 아, 네. 저녁은 냉장고에 있어요. 또 냉장고. 상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까 문화센터에서 본 진아의 모습과 지금 눈앞의 아내를 비교하니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제2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상호는 그날부터 댄스 수업에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일주일에 3번, 월, 수, 금마다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진아를 만났습니다. 진아는 항상 화려한 옷을 입고 향수 냄새를 풍기며 상호에게 환하게 웃어줬습니다. 오빠, 오늘도 오셨네요. 오빠가 없으면 수업이 재미없어요. 하, 그래. 네. 오빠는 다른 남자 수강생들보다 훨씬 잘 추세요. 센스가 남다르시다니까요. 진아의 칭찬에 상호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칭찬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상호는 이제 댄스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옷을 골랐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아무 옷이나 입었는데 이제는 깔끔한 와이셔츠에 잘 다려진 바지를 입었습니다. 어머 여보, 오늘 옷 잘 입으셨네요? 연희가 처음으로 상호의 옷차림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상호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뭐였냐는 거야. 이제야 알아봐? 상호는 무시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댄스 수업이 끝난 후 진아가 상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빠, 오늘 시간 있으세요? 응, 시간? 뭐 특별한 일 없는데. 그럼 저랑 커피 한 잔 어때요?
댄스 이야기도 하고 다음 수업 계획도 같이 짜고요. 상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아가 자신에게 커피를 제안하다니 이건 분명 특별한 신호가 아닐까? 그래. 좋지.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진아는 달콤한 카라멜 마키아토를 주문했고 상호는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오빠, 저 사실 오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진아가 상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뭔데? 오빠는 제가 본 수강생 중에 가장 매력적이에요. 상호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매력적이라니. 65세 노인에게 38세 미녀가 매력적이라고 말하다니. 진짜? 네. 오빠는 나이를 믿을 수 없을 만큼 젊어 보이고 춤도 잘 추시고 무엇보다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잖아요. 진아의 손이 상호의 손 위에 살짝 얹어졌습니다. 상호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진아 씨가 좋아. 상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앞으로 더 자주 만나요. 댄스 수업 말고도요. 그래. 그날부터 상호와 진아의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댄스 수업이 끝나면 카페에 가고 때로는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상호는 진아를 위해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명품 가방, 비싼 향수, 고급 레스토랑. 상호는 퇴직금에서 조금씩 돈을 빼서 진아에게 썼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두 달에 400만 원. 상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진아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진아가 상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저 사실 힘들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제가 사는 원룸이 너무 좁고 낡아서 집주인이 계약 갱신도 안 해준대요. 이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진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상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전세금이 5천만 원이요. 하지만 오빠한테 이런 부탁할 수 없어요. 오빠도 퇴직하셨는데. 괜찮아. 내가 해줄게. 상호는 그 자리에서 5천만 원을 진아에게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퇴직금의 4분의 1. 하지만 상호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상호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계좌를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잔고가 5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분명 2억을 받았는데 이미 1억 5천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내가 뭘 샀더라? 상호는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진아와의 식사비, 명품 가방, 귀금속, 그리고 생활비로 나간 돈.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없는데. 상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때 아내 연희가 거실에서 불렀습니다. 여보, 저녁 드세요. 상호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박한 저녁. 연희는 여전히 늘어진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대충 묶었고 화장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호는 연희를 보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 여자는 맨날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잖아. 나는 밖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상호는 진아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항상 화려하고 예쁘고 자신을 칭찬해주는 진아. 그리고 집에서 늘어진 옷을 입고 노트북만 보는 연희. 이혼해야겠어. 상호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진아와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다음 날 상호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격 차이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해줬습니다. 이혼 합의서, 재산 분할 조항에는 영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집도
퇴직금도 모두 상호 명의니까요. 일주일 후 상호는 이혼 서류를 들고 집에 들어섰습니다. 여보, 나왔어. 연희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상호가 식탁에 이혼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연희가 노트북을 덮고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서류를 보는 순간 연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서류예요? 보면 몰라. 이혼 서류야. 여보. 무슨 소리예요? 나 이제 너랑 못 살겠어. 38년 살았으면 됐어.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칠게요. 잘못? 내가 뭘 했는데? 집에서 매일 빈둥거리고 노트북으로 드라마나 보고 늘어진 옷만 입고 나를 한 번이라도 챙긴 적 있어? 상호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떨구며 울기만 했습니다. 나는 이제 제2의 인생을 살 거야. 젊고 예쁜 사람이랑. 다른 여자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 있어. 그 사람은 나를 챙겨줘. 나를 인정해줘. 너처럼 집에서 빈둥대지도 않아. 상호는 이혼 서류의 서명란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사인해. 재산은 한 푼도 못 줘. 다 내 명이니까.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사인하지 못했습니다. 38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끝이야. 이제 몸만 나가.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붉은 원피스를 입은 진아가 들어섰습니다. 오빠 늦어서 미안해. 오늘 댄스 레슨이 길어졌어. 연희는 그제야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아줌마, 이제 나가주실 거죠? 우리 오빠가 저랑 새 출발하기로 했거든요. 진아가 연희를 향해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희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상호는 냉정했습니다. 오늘 안에 짐 싸서 나가.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자격 없어. 연희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상호는 진아를 안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야. 하지만 상호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그의 7일 만의 파산으로 가는 시작이라는 것을. 연희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간 건 그날 밤 10일씨였습니다. 큰 캐리어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38년 결혼 생활의 흔적을 담기엔 너무 작은 가방이었죠. 여보. 아니, 상호 씨. 저 정말 가는 거예요. 현관 앞에 선 연희는 마지막으로 상호를 돌아봤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상호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진아와 TV를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빨리 나가. 시끄러워. 상호의 차갑고 짧은 대답. 연희는 고개를 숙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쿵.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진아가 상호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오빠, 드디어 우리만의 공간이 생겼네요.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진아는 환하게 웃으며 상호의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상호도 웃었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38년 묵은 짐을 드디어 털어낸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래,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운 인생 시작하는 거야. 오빠 최고. 사랑해요. 진아가 상호를 꼭 안았습니다. 상호는 진아의 향수 냄새에 취했습니다. 달콤한 냄새. 연희에게선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향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호는 기분 좋게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를 보니 진아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지우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예뻤습니다. 아,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상호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싱크대에는 어젯밤 먹은 치킨 박스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설거지도 안 된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거실 테이블에는 지나가 마신 커피 잔이 그대로였습니다. 아, 어젯밤에 정신이 없어서 그랬나 보네. 내가 치워야겠다. 상호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서툴렀습니다. 38년간 연희가 다 해줬으니까요. 설거지를 끝내고 나니 십 시였습니다. 진아가 일어났습니다. 오빠 아침은요? 아, 냉장고에 빵이랑 우유 있어. 먹어. 에이, 오빠. 저 아침은 따뜻한 거 먹어야 해요. 밥이랑 국 없어요? 상호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럼 배달시켜요. 오빠, 제 휴대폰 어디 있죠? 진아는 배달 앱을 켜서 설렁탕을 주문했습니다. 2인분에 3만 원. 점심도 배달. 저녁도 배달. 그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상호는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배달비만 해도 하루에 5만 원씩 나갔습니다. 3일이면 15만 원.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진아가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적응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진아의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는 일주일째 안 갈았고 화장실 변기에는 때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진아야, 오늘 청소 좀 할까? 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저 오늘 내일 받으러 가야 해요. 청소는 나중에 해요. 내일? 어제도 했잖아. 어제는 손톱이고 오늘은 발톱이에요. 다르죠? 진아는 명품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상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청소하면 되지 뭐. 상호는 진공 청소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연희는 매일 청소를 했지만 상호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1시간을 들여 겨우 청소를 끝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65세 몸으로 청소를 하니 힘들었습니다. 저녁 7시 진아가 돌아왔습니다. 오빠, 배고파요. 저녁 뭐 먹어요? 또 배달시킬까? 배달은 질려요. 오빠, 제가 먹고 싶은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 가요. 레스토랑? 네. 강남에 새로 생긴 이태리 레스토랑이요.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완전 예뻐요. 강남. 상호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남 레스토랑이면 최소 20만 원은 나올 텐데. 하지만 진아의 반짝이는 눈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가자.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고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뉴판을 보는 순간 상호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파스타 한 접시에 4만 원, 스테이크는 8만 원, 와인은 15만 원. 오빠, 저 이거랑 이거 먹을래요. 진아는 가장 비싼 메뉴들을 골랐습니다. 랍스타 파스타와 안심 스테이크. 그래, 먹어.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32만 원. 상호는 카드를 긁으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러다간 퇴직금 다 날리겠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상호는 진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아야, 우리 앞으로 조금 아껴 쓰면 안 될까? 내가 퇴직했잖아. 수입이 없어. 오빠가 저한테 돈 아끼려고 그래요? 오빠는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진아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아, 아니야. 사랑해. 내가 잘못 말했어. 오빠 섭섭해요. 저 아줌마는 내보내고 저를 선택했으면서 이제 와서 돈 타령이에요? 진아는 삐진 얼굴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상호는 어쩔 수 없이 진아를 달랬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내가 원하는 거 다 사줄게. 진짜요? 그럼. 진아는 금방 기분이 풀렸습니다. 오빠 최고. 그럼 내일 백화점 가요. 제가 사고 싶은 가방이 있거든요. 가방? 네. 샤넬 클래식 백이요. 500만 원이에요. 오, 500? 상호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오빠 약속했죠? 제가 원하는 거 다 사준다고요. 진아는 상호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상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샤넬 매장. 진아는 진열된 가방들을 하나하나 만져보며 신이 났습니다. 이거요. 이게 제가 원하던 거예요. 검은색 클래식 백. 가격표에는 530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카드를 꺼내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돈이면 한 달 생활비인데. 하지만 진아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객님.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가방을 포장해 줬습니다. 오빠 사랑해요. 오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진아가 상호의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상호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상호는 문득 베란다 화분들을 떠올렸습니다. 연희가 키우던 화초들, 장미, 국화, 허브, 그거 물 줘야 하는데. 베란다로 나가보니 화분들이 시들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물을 주지 않아서 흙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상호는 급하게 물을 줬습니다. 하지만 장미 한 그루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잎이 노랗게 변해 떨어져 있었죠. 연희가 5년 동안 키우던 건데. 상호는 왠지 모를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 어때? 꽃이 죽으면 또 사면 되지. 저녁 시간. 오빠, 저녁 뭐 해줄 거예요? 진아가 물었습니다. 내가 요리를 못하는데. 배달시킬까? 에이, 오빠. 맨날 배달만 먹으면 살쪄요. 저 다이어트 중이라고요. 그럼 어떡해? 오빠가 해줘요. 간단한 거라도요. 상호는 난감했습니다. 38년간 연희가 다 해줘서 상호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입니다. 계란 프라이라도 해줄까? 에이, 그건 너무 성의 없잖아요. 오빠, 제가 먹고 싶은 건 김치찌개예요. 김치찌개. 연희가 자주 끓여주던 음식이었습니다. 상호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김치찌개 만드는 법. 레시피를 보며 하나하나 따라했습니다. 김치를 넣고 물을 붓고 고춧가루를 넣고 1시간을 들여 겨우 김치찌개를 완성했습니다. 자, 됐어. 상호는 뿌듯한 마음으로 찌개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진아가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짜기만 하고 맛이 하나도 없어요. 뭐, 내가 레시피 보고 정확히 만들었는데. 못 먹겠어요. 오빠, 그냥 배달시켜요. 진아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상호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1시간 동안 공들여 만들었는데 한 숟가락도 안 먹다니. 연희가 만든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었는데. 상호는 문득 연희가 그리웠습니다. 연희가 만든 따뜻한 밥, 구수한 된장찌개, 보들보들한 계란말이. 하지만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니야. 진아가 훨씬 좋아. 예쁘고 점잖아. 2주가 지났습니다. 집은 점점 더 엉망이 되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 안 된 그릇들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화장실 바닥에는 진아의 머리카락이 뭉쳐 있었고 거실 소파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였습니다. 상호는 매일 청소를 했지만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아는 쓰기만 하고 정리는 전혀 하지 않았으니까요. 진아야, 우리 같이 청소하자.
혼자 하기 힘들어. 오빠, 저 청소 못해요. 손톱 망가져요. 어제 네일 받았는데. 진아는 손톱을 호호 불며 말했습니다. 상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희는 매일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다 혼자 했는데 상호는 처음으로 연희의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상호는 은행 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잔고 3천만 원. 2주 만에 2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진아의 명품 가방 530만 원. 매일 배달 음식비 200만 원. 레스토랑 300만 원. 진아의 쇼핑 500만 원. 생활비 500만 원. 상호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다 날리겠는데. 하지만 진아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했다가 진아가 화를 낼까봐 무서웠으니까요. 그날 밤 상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원래 담배를 끊었는데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다시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베란다. 그곳에는 연희가 키우던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미는 이미 죽었고 국화도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허브만 간신히 살아 있었습니다. 연희는 매일 이 화분들을 돌봤지. 상호는 문득 연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화분에 물을 주던 연희. 정성스럽게 말라가는 잎을 떼어내던 연희. 꽃이 피면 환하게 웃던 연희. 그 여자는 꽃만 돌본 게 아니었어. 나도 돌봤지. 상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8년간 연희는 상호를 돌봤습니다. 매일 아침 밥을 차려주고 출근할 때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하고 저녁에 고생했어요 하고 맞아주고 상호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진아는 상호를 돌보는 게 아니라 상호에게 돌봄을 요구할 뿐이었습니다. 상호는 담배를 힘껏 빨았습니다. 연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괜찮아. 적응하면 돼. 진아가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상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상호는 문자 알림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카드 결제 알림이었습니다. 루이비통 청담점 마이너스 720만 원 결제 완료. 상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아, 이게 뭐야? 진아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상호가 진아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응? 오빠 왜 그래요? 720만 원. 내가 뭘 산 거야? 아, 그거요? 어제 백화점 갔을 때 지갑이랑 벨트 샀어요. 오빠 카드로요. 내 허락도 없이. 오빠, 우리 사이에 허락이 필요해요? 우리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진아는 교태를 부렸습니다. 상호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진아야, 우리 진짜 돈이 없어. 이제 조금만 아껴 쓰자. 오빠, 또 그 소리예요? 오빠는 날 사랑하는 게 아니었나 봐요. 진아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호는 어쩔 수 없이 진아를 달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호는 다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고 2천만 원. 하루 만에 1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상호는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한 달도 안 가서 다 날리겠어.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3주차 아침 상호는 또다시 카드 결제 알림에 잠에서 깼습니다. 에르메스 청담점 마이너스 980만 원 결제 완료. 손이 떨렸습니다. 980만 원. 거의 1,000만 원이 한순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상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옆자리를 보니 진아는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진아가 소파에 앉아
새로 산 에르메스 버킨백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오빠, 일어났어요? 보세요, 이 가방. 완전 예쁘죠? 진아는 환하게 웃으며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진아야, 이거 1,000만 원짜리잖아. 내가 언제 사도 된다고 했어? 어머, 오빠. 어젯밤에 제가 물어봤는데 오빠가 알아서 해라고 했잖아요. 내가 언제? 오빠 술 드시고 졸려 하길래 가방 하나만 더 살게요 했더니 응, 알아서 해 했어요. 상호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어젯밤 술을 마신 건 기억나지만 가방 이야기는 기억이 안 났습니다. 진아야, 진짜 이제 안 돼. 우리 돈이 정말 없어. 상호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진아에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잔고 1,020만 원. 마, 이제 1,0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이걸로 우리 2달은 살아야 해. 진아는 화면을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에이, 걱정 마세요. 오빠 집도 있고 나중에 팔면 되잖아요. 집을 팔아? 그럼 우리 어디서 살아? 전세 얻어서 살면 되죠. 요즘 전세값도 싸던데요? 진아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상호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집은 상호가 30년 동안 대출을 갚아가며 마련한 집입니다. 그런데 진아는 너무 쉽게 팔면 된다고 말합니다. 진아야, 집은 안 돼. 이건 내 마지막 재산이야. 오빠가 저보다 집이 더 중요해요? 진아의 눈에서 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오빠 진짜 섭섭해요. 저는 오빠를 위해 아줌마도 내보내고 여기 왔는데 오빠는 저한테 집도 못 줘요? 진아야, 이제 알겠어요. 오빠는 절 사랑하는 척만 한 거였어요. 진아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상호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고객님, 저희 제2금융권 대출 상담사입니다. 고객님 명의로 대출 신청이 들어왔는데 확인 가능하신가요? 대출? 제가 신청한 적 없는데요. 네. 1시간 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요. 금액은 3천만 원이고요. 상호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상호는 전화를 끊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진아가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진아야, 혹시 내 명의로 대출 신청한 거 있어? 진아는 깜짝 놀라며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뭐? 진짜 신청했어. 오빠가 돈 없다고 하니까. 제가 도와주려고. 내 명의로 대출을. 내 동의도 없이. 상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 공인인증서랑 비밀번호는 제가 알잖아요. 어제 술 드실 때 물어봤는데 오빠가 알려줬어요. 내가 언제? 오빠 기억 안 나세요? 비번이 뭐예요? 물어봤더니 824, 내 생일이야 했잖아요. 상호는 아찔했습니다. 어제 소주 한 병을 마셔서 필름이 끊겼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진아야, 대출은 안 돼. 당장 취소해. 에이, 오빠. 이미 승인 났는데 어떻게 취소해요? 곧 입금될 거예요. 진아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상호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대출 3천만 원. 제2금융권이면 이자가 최소 연 15%는 됩니다. 한 달 이자만 37만 원.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상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말로 3천만 원이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잔고 4,020만 원. 숫자는 늘었지만 상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건 빚입니다. 언젠가 갚아야 할 돈입니다. 오빠, 이제 돈 생겼으니까
걱정 끝났네요. 우리 오늘 저녁은 좀 좋은 데서 먹어요. 진아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진아야, 이건 빚이야.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라고. 에이, 나중에 갚으면 되죠 뭐. 오빠, 너무 걱정 마세요. 진아는 핸드백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가?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요. 오늘 저녁은 늦을 거예요.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상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 설거지 안 된 그릇들, 먼지 쌓인 거실. 상호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연희는 한 번도 나를 혼자 둔 적이 없었는데 38년간 연희는 항상 집에 있었습니다. 상호가 퇴근하면 고생했어요 하고 맞아줬고 저녁을 차려줬고 같이 TV를 봤습니다. 하지만 진아는 집에 거의 없었습니다. 낮에는 쇼핑하러 나가고 저녁에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상호는 외로웠습니다. 그날 밤 11시 진아가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오빠 나왔어요. 진아는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 많이 마셨구나. 괜찮아? 내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어요. 오빠는 뭐 했어요? 집에서 청소하고 그랬지. 에이, 오빠도 친구들 만나고 그러지 그래요? 진아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상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친구들, 퇴직 후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퇴직 후엔 인사도 없었고 동네 친구들은 연희와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이라 이제는 만나기 어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호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도 없고 계란도 없고 우유도 없었습니다. 장을 봐야겠네. 상호는 마트로 향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는데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38년간 연희가 다 해줘서 상호는 장 보는 법을 몰랐습니다. 김치는 여기 있고 계란은 저기 있네. 1시간을 들여 겨우 장을 봤습니다. 카트에는 라면, 김치, 계란, 우유, 빵이 담겼습니다. 계산대로 가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상호 씨? 상호가 고개를 돌리자 연희의 친구 정숙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 정숙 씨. 어머, 장 보러 나오셨어요? 연희 없이? 어디 아파요? 정숙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어머, 근데 카트에 뭐 이것밖에 없어요? 이걸로 어떻게 한 주를 살아요? 정숙은 상호의 카트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요즘 연희통 연락이 안 되던데 어디 갔어요? 그게. 상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연희를 쫓아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상호 씨, 혹시 두 분 싸우셨어요? 아, 아니에요. 잠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요? 걱정되네. 연희한테 전화 좀 해봐야겠다. 정숙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상호는 황급히 카트를 밀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정숙과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상호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걸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65세 몸으로 10kg 장바구니를 들고 걷기엔 힘들었습니다. 연희는 매주 혼자 이렇게 장을 봤구나. 상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연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혼자 했는지. 집에 도착해 장을 정리하는데 진아가 일어났습니다. 오빠 배고파요. 아침 뭐예요? 내가 계란 프라이 해줄게. 또 계란이에요? 어제도 계란이었잖아요. 그럼 뭐 먹고 싶은데? 삼겹살이요. 오빠 고기 구워주세요. 아침부터 고기. 네. 저 어젯밤에 술 많이 마셔서 해장해야 해요. 상호는 한숨을 쉬며 고기를 꺼냈습니다.
삼겹살 한 팩에 2만 원. 아침부터 2만 원씩 쓰니 돈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기를 구우며 상호는 문득 통장 비밀번호를 떠올렸습니다. 잠깐 비상금 통장이 있었지. 상호는 20년 전 만들어둔 비상금 통장이 있었습니다. 연희 몰래 조금씩 저축한 돈. 그 통장에는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이 있으면 당분간 버틸 수 있어. 상호는 고기를 다 굽고 진아에게 줬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아는 맛있게 고기를 먹었습니다. 상호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졌습니다. 비상금 통장. 분명 여기 있었는데 서랍을 다 뒤졌지만 통장이 없었습니다. 어디 갔지? 상호는 은행 앱으로 접속했습니다. 비상금 계좌를 확인하려는데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상하네. 비번이 뭐였더라? 여러 번 시도했지만 계속 틀렸습니다. 상호는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해당 계좌는 일주일 전에 해지되었습니다. 네. 해지요? 네. 고객님께서 직접 오셔서 해지하시고 전액 출금하셨습니다. 제가 언제? 상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상 녹화 기록이 있습니다만 확인하시겠습니까? 네. 당장 확인하겠습니다. 상호는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은행 직원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상호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 하지만 상호는 그날 은행에 간 기억이 없었습니다. 고객님, 기억 안 나세요? 아니, 전혀. 영상을 자세히 보니 상호의 옆에 진아가 서 있었습니다. 상호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일주일 전 진아와 함께 이 근처를 지나가다가 진아가 오빠, 저 은행 좀 들렀다 갈래요?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고객님께서 통장 해지하시고 5천만 원을 출금하셨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죠? 현금으로 출금하셨습니다. 상호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5천만 원. 현금으로. 진아가 가져갔습니다. 상호는 비틀거리며 은행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진아가 소파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응, 오빠 완전 호구야. 통장에서 5천만 원 뺐는데도 모르더라. 하하. 상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진아가 상호를 보고 깜짝 놀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 오빠. 언제 왔어요? 진아야. 내 비상금 통장에서 5천만 원 뺀 거 너지? 진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씩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뺐어. 그게 뭐 어때서? 뭐가 어때? 그건 내 돈이야. 오빠 돈이 내 돈이지. 우리 사이에 내 거가 어딨어? 진아는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상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돈 어디다 썼어? 친구들이랑 여행 갔다 왔어. 제주도. 재밌었어. 뭐? 오빠는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재미없잖아. 나는 좀 놀아야겠더라고. 진아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상호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뭐? 내 집에서 당장 나가란 말이야. 상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가라고? 오빠 착각하지 마. 이 집 이미 4명이야. 뭐라고? 일주일 전에 오빠가 서명했잖아. 증여 서류에. 상호는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은행 갔을 때 진아가 오빠 여기 서명 좀 해줘. 대출 서류야 했습니다. 그래서 서명했습니다. 그게 증여 서류였습니다. 안 돼. 안 돼. 상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집도 돈도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진아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상호는 혼자 거실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연희가 38년간 지켜온 이 모든 것을 단 3주 만에 날려버렸다는 것을. 상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루 종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진아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빨간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오빠, 나 나갔다 올게. 어디? 가는데. 상호는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친구 만나러. 아, 참. 오빤 이제 이 집에서 나가야 해. 내일까지 짐 싸. 뭐? 이 집 내 명의잖아. 내가 새 주인이야. 오빠는 이제 필요 없어. 진아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상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아야, 우리 사랑하는 사이 아니었어? 사랑? 하하. 오빠 진짜 순진하네. 65세 늙은이랑 무슨 사랑을 해? 진아는 비웃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오빠 돈이 목적이었어. 댄스 강사가 얼마나 버는 줄 알아?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돼. 그래서 오빠 같은 호구를 찾은 거야. 내가 호구? 그럼 뭐야? 나한테 수천만 원 쓰면서 사랑인 줄 알았어? 그건 거래였어. 오빠는 젊은 여자 곁에 있는 기분을 샀고 나는 오빠 돈을 받은 거지. 진아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상호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동안 나한테 한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어? 당연하지. 오빠 매력적이에요. 오빠 최고예요. 다 거짓말이야. 오빠는 그냥 돈 많은 늙은이였을 뿐이야. 진아는 핸드백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 그리고 나 이제 새 남자친구 생겼어. 35살 회사 대표. 오빠보다 훨씬 젊고 잘생겼지. 그 사람이랑 여기서 살 거야. 그러니까 오빠는 내일까지 꺼져.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상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빈집, 텅 빈 마음. 상호는 바닥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대체 뭘 한 거냐고. 38년을 함께한 아내를 버리고 3주 만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호는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가야겠다. 상호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35살 민수. 결혼해서 아내 은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나 아빠야. 아빠? 갑자기 왜요? 무슨 일이에요? 민수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그게 아빠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라 너희 집에 며칠만 있어도 될까? 아빠 무슨 일 있어요? 그게. 상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빠 엄마는 어디 계세요? 그게. 설마 아빠 엄마 내쫓은 거 아니죠?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너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연락하셨어요. 아빠가 다른 여자랑 살려고 이혼 서류 들이밀고 쫓아냈다고. 상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빠 진짜 실망이에요. 38년을 함께 산 엄마를 그렇게 대접해요? 민수야, 아빠도 사정이 있었어. 사정? 무슨 사정이요? 댄스 강사랑 바람났다는 사정이요? 민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제발. 아빠 좀 도와줘. 진짜 갈 데가 없어. 아빠, 저는 아빠 도와줄 수 없어요. 엄마한테 그런 짓 하고도 도움을 바라세요? 민수야. 그리고 아빠, 우리 엄마 건드리지 마세요.
엄마는 38년 동안 아빠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했어요. 이제 엄마는 엄마 인생 사셔야 해요. 뭐,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저는 엄마 편이에요. 앞으로 아빠한테 연락 안 할 거예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상호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버렸습니다. 상호는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를 담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38년간 모은 것이 캐리어 하나로 정리되었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진아가 새 남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오빠, 아직도 안 나갔어? 빨리 나가. 우리 들어가야 하는데. 진아 옆에 남자는 3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잘생기고 키가 컸습니다. 자기야, 이 사람이 전주인? 남자가 상호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응, 완전 호구였어. 덕분에 우리 공짜로 집 얻었지? 두 사람은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호는 캐리어를 끌고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상호는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하룻밤을 1만 원에 잘 수 있는 곳. 찜질방 로비에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2금융권 대출 상환 안내. 문자였습니다. 대출금 3천만 원에 대한 이자 37만 원이 연체되었습니다. 3일 내 미납 시 법적 조치가 진행됩니다. 상호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빚까지 있었습니다. 진아가 만든 빚. 어떻게 갚지?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상호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주거래 계좌 잔고 20만 원. 이게 전부였습니다. 상호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찜질방 로비 한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연희,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상호는 처음으로 연희가 그리웠습니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던 연희. 고생했어요 하고 맞아주던 연희. 조용히 옆에서 함께해주던 연희. 상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연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날 상호는 직업소개서를 찾아갔습니다. 65세면 일자리가 많지 않은데요. 경비직이나 청소일 정도밖에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상호는 간절했습니다. 일주일 후 상호는 한 아파트 단지 경비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월급 220만 원. 여기서 대출 이자 37만 원을 내면 183만 원이 남았습니다. 찜질방비 30만 원, 식비 50만 원, 교통비 10만 원. 빠듯했습니다. 경비실에서 12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서서 일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65세 다리는 6시간만 서 있어도 부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상호는 아파트 입구에서 경비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급 세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벤츠 S클래스. 차가 멈추고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내린 사람은 연희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연희가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네이비 정장, 샤넬백, 다이아몬드 귀걸이, 단정하게 손질된 머리. 연희는 우아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상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연희? 연희가 상호를 보았습니다.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갑게 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희는 낯선 사람 대하듯 인사했습니다. 연희야, 나야. 상호야. 압니다. 근데 이제 남남이잖아요. 존댓말 하겠습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연희야, 나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제발 다시 돌아와줘. 상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호 씨,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삽니다.
38년 동안 상호 씨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는 제 꿈을 이루며 살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너는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했잖아. 빈둥거리기요? 저 주식 공부했어요. 부동산 공부했어요. 상호 씨가 드라마 본다고 무시하던 그 노트북으로요. 연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 지금 건물주예요. 강남에 상가 건물 하나 있어요. 월세 수익만 1,000만 원 나와요. 상호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 건물주? 네. 20년 전부터 조금씩 투자했어요. 상호 씨가 준 생활비는 단 한 푼도 안 쓰고 다 투자했죠. 그리고 상호 씨 모르게 파출부 일도 했어요. 파출부? 네. 상호 씨가 출근한 뒤에 나가서 일하고 퇴근 시간 전에 집에 돌아왔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상호 씨가 만든 빚을 다 갚았어요. 상호는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15년 전 상호는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5천만 원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빚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내가 갚은 거였어? 네. 제가 파출부 일하며 번 돈으로 갚았어요. 연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상호 씨는 모르셨죠. 저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셨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셨죠. 상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38년 동안 상호 씨를 위해 살았어요. 근데 상호 씨는 저를 식충이라고 불렀죠. 빈둥거린다고 했죠. 역겹다고 했죠. 연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겠다고. 상호 씨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연희야,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상호는 연희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늦었어요. 저는 상호 씨를 용서할 수 없어요. 연희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상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상호는 경비실에서 울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도, 돈도, 아내도, 아들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존엄마저 잃었습니다. 상호는 무릎을 끌어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연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목소리는 텅 빈 경비실에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2주 후, 상호는 여전히 아파트 경비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12시간씩 서서 근무하는 게 고역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상호는 경비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종아리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파. 그때 누군가 경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상호가 고개를 들자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혹시 박상호 씨 맞으시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마이너스 최민호 변호사. 변호사요? 상호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지나가 뭔가 고소라도 한 걸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쁜 일로 온 게 아닙니다. 이연희 여사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연희가? 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경비실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연희 여사님께서 박상호 씨 근황을 확인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연희가 왜? 여사님께서는 아직 박상호 씨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비록 이혼은 했지만 38년을 함께 산 사이니까요. 최 변호사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제가 박상호 씨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상호의 현재 상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주거 찜질방, 직업 아파트 경비원, 월급 220만 원, 부채 제2금융권 대출 3천만 원,
상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현실이 글자로 정리되니 더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박상호 씨를 사기친 이진아 씨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진아? 네. 이진아 씨는 전문적인 결혼 사기범입니다. 지난 5년간 최소 8명의 남성을 상대로 사기를 쳤고 총 4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상호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박상호 씨가 8번째 피해자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 네. 시니어 댄스 클래스는 그녀가 타깃을 물색하는 사냥터였습니다. 퇴직한 남성들 중에서 자산이 있고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을 골랐죠. 최 변호사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진아의 전과 기록이 나왔습니다. 사기죄로 집행유예 1회, 횡령죄로 벌금형 2회. 내가 완전히 당한 거네. 상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연희 여사님께서 이진아 씨를 고소하셨습니다.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로요. 연희가? 네. 박상호 씨 명의로 된 집 증여 서류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박상호 씨가 의식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출 신청도 무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상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집 소유권 회복 서류입니다. 법원 판결로 집은 다시 박상호 씨 명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진아 씨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현재 구속 수사 중입니다. 상호는 서류를 받아들며 손이 떨렸습니다. 연희가 왜 이런 일을? 여사님께서는 그래도 38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길거리에서 죽게 둘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상호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사님께서 박상호 씨 대출금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3천만 원. 그리고 찜질방비 3개월 치도 미리 지불하셨습니다. 미안해. 연희야. 정말 미안해. 상호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여사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요. 이번이 마지막 도움이라고요. 최 변호사는 일어났습니다. 박상호 씨, 인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떠나고 상호는 벤치에 혼자 남았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법원 판결문이 있었습니다. 집이 다시 상호 명의로 돌아온다는 내용. 그리고 그 아래에는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연희의 필체였습니다. 상호 씨, 38년 동안 고마웠습니다. 비록 마지막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한 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상호 씨도 남은 인생 잘 사시기 바랍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연희. 상호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연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일주일 후 상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아는 이미 경찰에 체포되어 구치소에 있었고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상호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은 엉망이었습니다. 진아와 그 남자가 쓰다 버린 쓰레기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상호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빗자루질, 걸레질, 설거지. 3일 동안 청소를 하고 나니 집이 조금씩 예전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베란다로 나가보니 화분들은 모두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장미, 국화, 허브, 연희가 정성껏 키우던 식물들. 상호는 말라 죽은 화분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마지막 허브 화분을 들어 올리는데 뭔가 눈에 띄었습니다. 화분 아래에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상호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2005년 3월 마이너스 상호 보증 빚 5천만 원 발생. 파출부일 시작. 2006년 12월 마이너스 빚 1천만 원 상환. 남은 금액 4천만 원. 2010년 8월 마이너스 빚 완납. 이제부터 투자 시작.
2012년 4월 마이너스 주식 투자 수익 500만 원, 누적 1천만 원. 2015년 6월 마이너스 부동산 투자 시작. 소액 경매 낙찰. 연희의 일기였습니다. 20년간 연희는 상호 몰래 일하고 투자하고 빚을 갚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0년 3월 마이너스 코로나로 주식 폭락. 하지만 저가 매수. 상호는 모름. 2021년 12월 마이너스 주식 수익률 200%. 건물 투자금 마련. 2023년 5월 마이너스 강남 상가 건물 매입. 월세 수익 1,000만 원. 드디어 성공.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2024년 10월 마이너스 상호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음.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 내 인생을 살기로 결심. 38년간 고생했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것. 상호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연희는 38년 동안 상호를 위해 살았습니다. 상호가 만든 빚을 대신 갚고 몰래 일하고 투자해서 재산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상호는 그녀를 식충이라고 불렀습니다. 빈둥거린다고 무시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 거야. 상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상호는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집을 청소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요리를 배웠습니다. 베란다에는 새 화분을 샀습니다. 장미, 국화, 허브, 연희가 키우던 식물들을 다시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며 말했습니다. 연희야, 미안해. 이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호는 경비 일을 계속하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배달 음식 대신 직접 요리했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연희가 남긴 수첩을 읽었습니다. 2008년 7월 마이너스 상호 생일. 케이크 사려고 파출부 일 2시간 더 했음. 기뻐하는 모습 보니 보람참. 2015년 12월 마이너스 상호 감기 걸림. 밤새 간호함. 아침에 죽 끓여줬더니 맛있다고 함. 행복. 2020년 5월 마이너스 상호가 밥 맛있다고 함. 오랜만에 칭찬 들음. 기쁨. 연희는 작은 것에도 행복해했습니다. 상호의 미소, 칭찬 한마디, 함께하는 시간. 하지만 상호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연희야,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어. 어느 날 밤 상호는 연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연희에게 38년 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당신은 빈둥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일하고 빚을 갚고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깨닫는데 38년이 걸렸습니다. 남은 인생 부디 행복하세요. 상호. 상호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상호는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화분들은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상호가 정성껏 물을 주고 돌보니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연희야, 이제 화분 키우는 게 왜 좋은지 알 것 같아. 생명을 돌보는 거잖아. 너는 38년 동안 나를 이렇게 돌봤구나. 상호는 화분에 물을 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달빛이 베란다를 비췄습니다. 외로웠지만 이제는 자신의 잘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평화로웠습니다.
상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연희야, 행복해라. 제발 행복해. 그의 목소리는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상호는 여전히 경비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화분에 물을 주고 6시에 출근했습니다. 검소한 생활이 몸에 배었습니다. 라면 한 봉지를 끓여 2끼를 먹고 옷은 3년 된 것을 계속 입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씩 평온해졌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조용히 속죄하는 삶.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후 2시 상호는 경비실에서 CCTV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급 세단 한 대가 아파트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벤츠 S클래스. 상호는 그 차를 알아봤습니다. 연희의 차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연희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베이지색 코트에 흰색 스카프, 그리고 진주 목걸이.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연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연희는 경비실로 걸어왔습니다. 상호는 긴장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호 씨, 연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연희,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연희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냥 그럭저럭요. 연희 씨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또 침묵. 연희가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뭔데요? 이혼 재산 분할 합의서예요. 상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재산 분할이요? 근데 우리 이미 이혼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제가 변호사와 상담했는데 제가 38년간 가사노동을 했으니 재산 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대요. 연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적힌 대로 상호 씨 집의 50%가 제 몫이에요. 시세로 3억 원이니까 1억 5천만 원이죠.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받으셔야죠. 아니, 50%가 아니라 전부 가져가셔도 돼요. 아니에요.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한 푼도 안 받을 거예요. 네. 제가 온 이유는 이 서류에 사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서류에 사인하러 왔어요. 연희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왜요? 당연히 받으셔야죠. 상호 씨, 저는 이미 충분히 가진 사람이에요. 건물도 있고 주식도 있고 노후도 걱정 없어요. 연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호 씨는 지금 경비일로 겨우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그 집마저 빼앗으면 상호 씨는 갈 곳이 없어요. 연희 씨, 저는 복수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38년을 함께 산 사람이 길바닥에 나앉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왔어요. 연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처음엔 화가 났어요. 정말 많이 화났어요. 38년을 바쳤는데 식충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행복해요. 제 꿈을 이뤘고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연희는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이제 상호 씨 집은 온전히 상호 씨 거예요. 저는 한 푼도 청구 안 할 거예요. 연희 씨, 왜 이렇게까지? 그게 제가 상호 씨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연희는 일어났습니다. 잘 사세요, 상호 씨. 남은 인생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연희는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아, 그리고 민수 만나셨어요? 아니요. 민수는 저한테 연락도 안 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민수한테 말할게요. 아빠 좀 만나드리라고. 고마워요. 가족이니까요. 비록 이혼했지만 민수한테는 여전히 아빠잖아요. 연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슬펐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연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상호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걸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연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상호는 벤치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나야. 민수야. 엄마가 아빠 좀 챙기라고 하셨어. 이번 주말에 한번 봐. 그래. 고맙다. 주말 민수는 아내 은지와 함께 상호를 찾아왔습니다. 아빠,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니? 세 사람은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 많이 힘드셨죠? 응,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아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았어요. 새벽에 몰래 나가서 파출부 일하시고 돌아와서 아빠 아침 차려주시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어른이 되고 나서야 알았어요. 엄마가 저 대학 보내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래. 내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이제라도 엄마한테 잘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아니야, 민수야. 이미 늦었어. 내 엄마는 이제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아니, 나 없이 더 행복해. 상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아빠, 포기하지 마세요. 민수야, 난 내 엄마한테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그냥 조용히 살다 갈 거야. 식사가 끝나고 민수 부부는 떠났습니다. 상호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상호는 베란다에 나가 화분들을 보았습니다. 장미가 꽃을 피웠습니다. 연분홍색 꽃잎이 달빛에 빛났습니다. 연희야, 장미가 폈어. 내가 좋아하던 연분홍색 장미. 상호는 꽃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어. 사랑이 뭔지. 38년간 내가 나한테 보여준 게 사랑이었구나. 바람이 불어와 장미 꽃잎이 흔들렸습니다. 난 그걸 알아보지 못했어. 화려하고 젊은 여자한테 눈이 멀어서 정작 소중한 걸 놓쳤어. 상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는 알아. 진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묵묵히 옆을 지켜주는 마음이라는 걸. 달이 밝았습니다. 연희야, 행복해라.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나는 여기서 조용히 속죄하며 살게. 상호는 장미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 하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상호는 소파에 앉아 연희가 남긴 수첩을 펼쳤습니다. 2024년 12월 마이너스 상호와 이혼. 슬프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살 거야. 38년 동안 고마웠어, 상호야. 행복해. 마지막 페이지의 마지막 문장. 상호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고마웠어, 연희야. 38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그날 밤 상호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후회는 남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그리고 그 대가를. 그로부터 1년 후, 상호는 여전히 경비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베란다의 화분들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장미, 국화, 허브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가끔 민수가 찾아옵니다. 손주도 데리고 옵니다. 상호는 손주와 놀아주며 웃습니다. 연희는 여전히 건물주로 살고 있습니다. 가끔 동네에서 마주칩니다. 그럴 때마다 상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도 인사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더 이상 나눌 말은 없습니다. 상호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느 날 저녁 상호는 베란다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름답네. 상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에는 노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았고 주변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느리게 살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깁니다. 연희야, 너 덕분에 이제야 삶을 배우고 있어. 상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화분의 꽃잎들이 흔들렸습니다. 상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외롭지만 평화롭습니다. 후회는 남았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상호의 남은 인생입니다. 조용하고 검소하고 속죄하는 삶.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